자, 다음 내용 공부해보자.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시오. 그 말이죠.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나올까? 그렇지.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이 직선들을 솔직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있는데, 쌤 생각은 그거 공부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이거는, 이거 뭐야, 여기 나와있지, 뭐 이상한 공식이 있지. 요거 있죠, 요걸. 이런 것들 굳이 우리가 외우지 말고, 바로 그냥 한번 문제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이 내용, 똑같은 이 내용이긴 하는데,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거든? 항등식이 뭐였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걸 우리 항등식이라 한다 했었지.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쪽으로 선생님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공식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글제 처음 배우는데 처음부터 막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바로 한번 그냥 문제로 들어가고, 여기는 뭐, 항등식 개념 쪽으로 선생님 좀 더 갖고 와서 내용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이 내용은, 얘들아. 자, 문제 보자. 자,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뭐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배웠지, 이거를? 그렇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배우지? 뭐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앞에서 정리를 했었냐면, 이 문자, 그렇지. 이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가 들어가야 돼. 이 문자에 관해서.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K에 관해서지.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K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취급해버려라.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그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돼. 그리고 나서 항등식 풀이법으로 풀어나가면 되거든. 항등식 풀이법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요 a도 0이고 b도 0이라고 배웠었지.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이거 흐름을 좀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그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풀이는 뭐가냐면 그 항등식 풀이법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로 바꿔줄게, 선생님이.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는 과정 하에서 문제 바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 문제 봐보자.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했지. 근데 어떻게 하라 했지? 그 문자, 이 K에 관해서 정리를 하라 그 말이야. 그럼 일단 전개를 해보자 한번. 2의 x 빼기 kx 더하기 3ky 마이너스 y 빼기 5는 0 나왔지? 그러고 나서 K에 관해 정리를 해줘야 돼. K에 관해서 마이너스 x 있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플러스 3i 이렇게 나와있지? 뒤에 거는 2x 마이너스 y 빼기 5 나머지 거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앞대가리가 얼마로 나와야 되냐면 이게 0이 나와야 되고 이 뒷대가리 상수항 취급한 거지. 이것도 0이 나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x 빼기 y는 5 이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립방식 같은 개념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2배 하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더해보자. 더하면 5y는 5가 나와서 y는 얼마? 1이 나오고 x는 얼마 나오냐면 정리해보면 3이 나오네 보니까. 따라서 k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 자리도 0이고 이 자리도 0이다. 다른 말로 하면 x가 3 나와야 되고 y가 1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뭐야? 항상 그 지나는 점을 구하래.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지. 항상 지나는 점. 답이 3,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7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왜 중요한지 바로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다음 거. 자, 다음 거. 8번 문제 들어가 보자.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들이 제일 많이 어려운 유형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건데 이거는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 돼.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풀려면 앞에 거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거든? 그렇잖아. x, y밖에 없으니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y 절편이 2로 나왔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 쓰고 뭐 x절편 구하면 2 나오겠지. y가 0일 때 x값 구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되는 건데
요거하고 1,3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요 직선을 그려야 돼. 그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너희들이 뭘 파악을 해줘야 되냐면 요 직선에서 이게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앞에서 방금 했었잖아.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 것처럼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게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그거를 알고 실제로 구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구했어? 아까쯤에 m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했지? x 플러스 1에 m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이게 m이 어떤 숫자가 나오든 상관없이 이 자리가 0이 나오려면 이 자리가 0이고 이 자리도 0이라고 했었지 아까쯤에. 따라서 x가 얼마나 나와? 마이너스 1이 되고 y가 얼마나 나와야 되겠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m이 어떻게 나오는 상관없이 항상 뭘 지나야 돼?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이게 y는 mx 더하기 m 플러스 1이잖아. 문제에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 m의 조건,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m이 하는 역할은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기울기거든.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의 범위를 찾아라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 기울기니까 막 이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떤 뭐랄까 기준점이 되는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찾아놓은 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1,3에서 만나려면 자 봐보자. 직선 이 점에서 출발해서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 자 1,3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잖아. 왜 이렇게 표현해? 지금 m이 기울기니까. 그러다가 딱 이 점을 만나는 순간 그렇지? 이거보다 더 어떻게 되면 되겠어? 더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또 봐보자.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또 이게 봐봐. 또 이 점을 지나야 되지? 이렇게 되면 계속 만나다가 또 이 점을 딱 지나는 순간 이거부터 내려가면 만나 안 만나? 1사분면에서 안 만나잖아. 여기는 1사분면에서 좀 만나고 있잖아. 교점이. 그런데 여기를 딱 지나면 축은 X축이나 Y축은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보다 좀 더 내려오면 또 안 만나겠지. 그렇죠? 그렇지. 4사분면에서 만나게 됐네 이런 경우. 따라서 요 점을 지났을 때보다는 기울기 m이 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뭘 구해야 되겠어? 요 점을 지났을 때의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났을 때 기울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지. 요즘 현재 요 점의 좌표가 0,2라고 나와 있잖아. 기울기 구하면 여기는 현재 지금 마이너스 1,1로 나왔고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아까 알려줬지? 그냥 빼면 된다 그랬었지. 빼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빼면 1 나오겠고 잠깐만 빼면 그렇지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1 나오겠구나. 따라서 이거 기울기는 얼마로 나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 1. 그 다음에 요거는 2,0이잖아. 또 이거 기울기 구하면 빼면 얼마로 나올까? 마이너스 3 빼면 1. 따라서 이거 기울기는 현재 지금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 m이라는 역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울기라 있잖아. 이 기울기가 요 사이 내에서 이렇게 존재를 해버리면 이 사이 내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당연히 1사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서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계속 그래프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을 찾지 않고 문제를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m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점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고 그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m이 하는 역할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막 이동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된 교점이 1사분면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들아. 그래서 요거 찾아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앞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요거 내용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밑에 것도 한번 봐보면 뭐 밑에 건 풀어져 있는데 밑에 것도 잠깐 봐보자. 요것도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거야. 요거를 보면서 이게 m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거 m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 x가 1, y가 얼마로 나와? 마이너스 1. 그래서 항상 이거는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요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요거를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m이 하는 역할은 어찌됐든 기울기와 관련이 돼 있을 거야. 아주 크게. 그래서 이거 정해져 있는 그래프 그리고 이거는 막 이동을 해가면서 한번 우리가 그 m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풀이 과정은 위에 거와 똑같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건 시험에 나오고 어떤 문제집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오래 걸려도 되니까. 발전의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확히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해 안 되면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당겨서 9번 문제 보자. 이것도 뭐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갈게요, 선생님이. 어렵게 하지 말고 중학교 수학으로. 교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보래. 그럼 교점은 어떻게 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 그냥. 빼기는 1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넘기면 x 빼기 y는 얼마? 3 나와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는 얼마 나오겠어? y는 얼마로 나오지? 마이너스 5로 나오면 된가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나오면 되겠구만. 따라서 이 점이 바로 교점. 그러니까 교점이 뭐로 나왔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그냥 직선의 방식 구하래. 그럼 기울기 m부터 구하면 되잖아. 기울기 m 찾는 거 있잖아. 빼면 된다 했지. 고민하지 마. 빼면 된다. 좀 숫자가 좀 더럽긴 하네. 그래서 얼마 나와? 기울기가 4분의 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지난 한 점은 이걸로 할지 편할 대로 해. 그냥 이걸로 할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4분의 7이고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 y 빼기 2는 2,2 지난다 했으면 기울기 4분의 7에다가 x-2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지. y는 4분의 7x 빼기 2분의 7에 더하기 2. 전개해서 정리한 거야. 따라서 y는 뭐라 쓰면 돼? 4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3. 그냥 이렇게만 답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양배에다 4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서 쓰긴 했는데, 정리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것도 다른 풀이법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놔둬버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K가랑 항등식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냥 교점을 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아주면 된다 라고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예제 9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다른 내용 공부하겠죠. 자, 여기까지.